유학 비용이 만만하다고 볼 순 없잖아요. 평균 5천만 원 정도인 것 같은데 나는 솔직히 무리라고 생각해. 아직 17살이잖아. 그러니까 너무 시간에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학교에서 당하는 작은 인종차별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도 정말 솔직히 얘기하면 미국에서 살면서 그런 농담을 한 적이 있어. 특히 백인 친구들, 인기 많은 백인 그룹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나요? 약간 그런 거지. 내 남자친구 한 명을 찾기 위해서 썸을 10번 타보는 그런 느낌? 안녕 지포들, 오늘은 요 유학생 상담소 콘텐츠 가장 첫 번째 편이야. 내가 이걸 진짜 옛날부터 기획하고 준비를 해왔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촬영을 못했었어. 약간 고민 상담소처럼 보이는 라디오처럼 한번 콘텐츠를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이때까지 못 만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감히 이분들에게 조언을, 뭔가 고민 상담을, 이게 좀 너무 헤비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이 되나? 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그랬었는데, 내가 유학 관련 콘텐츠들을 진행을 많이 하면서 질문, 문의, 고민 이런 걸 정말 많이 받아왔거든, 지난 한 3, 4년 동안. 근데 받으면 받을수록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누군가에겐 정말 이 고민의 답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민이라면 차라리 명확하게 얘기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이제는 내가 8년차 유학생으로서 짬도 좀 찼고 내가 인생에서의 짬도 좀 짠 것 같고, 그래서 경험도 많이 하고 데이터가 축적되면서 이젠 좀 내 생각을 공유해도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콘텐츠를 이제 진행하게 되었어. 그리고 약간 막 유학원 상담쌤 같은 그런 상담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 난 그런 거 못해. 그래서 조금 친근함을 느꼈으면 좋겠어서 진짜 친언니처럼, 친누나처럼 난 주변에 친한 사람이 해주는 얘기 이렇게 들었으면 좋겠어서 반말을 쓸 예정이고, 만약에 반말이 불편하다면 미국에 왔다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 사연부터 바로 읽어볼게. 우리 첫 번째 사연은 꿀꿀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1인 여학생입니다. 유학에 관련된 고민 때문에 메일을 보내요. 중2 때 뉴질랜드로 3년 정도 유학을 다녀온 친구가 있었대요. 그 친구한테 얘기를 들을 때마다 유학이 너무 가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걸리는 점이 2가지 정도 있었어요. 1번은 비용 문제, 2번은 대학 진학 문제였어요. 1번 비용 문제. 감사하게도 못 사는 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엄청 잘 사는 편도 아니라서 유학 비용이 만만하다고 볼 순 없잖아요. 여권 끼고 가면 평균 5천만 원 정도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유학원을 거치지 않고 가는 방법도 찾아봤는데 아직 스피킹도 안 될 뿐더러 대학으로 이어지는 고등학교를 과연 저 혼자 힘으로 찾아서 가는 게 괜찮은 걸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진짜 100% 예. 그리고 제일 많이 들어오는 유학 질문 중에 하나가, 언니 얼마 들어요? 언니 이 정도 돈으로 갈 수 있어요? 언니 좀 싸게 가는 거 없을까요? 이런 질문, 문의가 진짜 많거든?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장 저렴하게, 저렴한 편은 아니지만 가장 돈을 아끼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주면 내가 했던 루트가 그래도 가장 절약을 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미국 국부성 교환학생 프로그램이라고 1년 동안 J1 비자로 미국에 교환학생을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 누가 미국에서 오고 우리가 그 친구를 대신해서 가고 이런 교환학생이 아니라 그냥 유학인데 1년 동안만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이거의 좋은 점은 일단 공립학교를 갈 수가 있어. 외국인들은 미국 공립학교에 진학을 할 수가 없거든. 근데 이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공립학교를 갈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 비용이 전반적으로 조금 저렴한 편에 속해. 1년에 약 1,500만 원이 들거든. 나도 그 정도 돈으로 갔었고, 지금 내가 최근 거 찾아보니까 아직도 약 1,500만 원 정도 드는 것 같은데, 그 1,500만 원에는 학비랑 이제 같이 사는 호스트 패밀리 그런 비용들 다 포함하고, 이제 유학원을 통해서 가야 되니까 그거는 뭐 서류 작성하고 이런 모든 프로세스를 포함해서 약 1,500만 원에서 1,600만 원 정도 생각하면 되고, 비행기 값이랑 내가 가가지고 쓰는 돈은 따로 또 들겠지. 그런 걸 다 칼큘레이트 해보면 한 1년에 2천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 근데 그게 정말 가장 저렴하게 미국을
갈 수 있는,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수 있는 금액이지 않을까 싶어. 미국에 전혀 연고가 없는 사람으로서는. 미국에 아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 또 말이 달라지겠지. 근데 나는 이제 정말 미국이랑 아무 관련 없는 사람으로서 얘기하자면 일단 그게 가장 저렴한 방법이고, 가장 저렴하지만 단점도 있지. 1년밖에 못 다니고, 그리고 내가 어딜 갈지를 몰라. 그 리스트를 쓸 수가 있거든. 나는 1지망, 2지망, 3지망으로 나 요즈 가고 싶어 라고 돈을 더 내고, 나 같은 경우에는 돈을 더 내야 했어요. 약 200만 원 정도. 리스트를 쓸 수가 있는데 그게 100% 장담이 안 돼. 그래서 나도 처음에 뭐 LA, 뉴욕 이거를 썼었거든. 근데 캔자스 주에 갔잖아. 이런 식으로 되게 랜덤으로 배정이 되고, 되게 작은 학교에 갈 수도 있고 되게 큰 학교에 갈 수도 있고, 그걸 너가 선택을 못해. 그래서 전반적으로 가격은 저렴하지만 미국에 툭 던져지게 된다? 약간 요게 장단점이고, 이제 거기서 미국에서 졸업을 하고 싶다, 미국에서 학교를 더 다니고 싶다, 근데 돈이 없다 라고 했을 때는 너가 교환학생 1년을 하면서 찾아봐야 돼. 나도 막 집에 돈이 많아가지고 너 미국 갈래? 가! 이래서 간 게 아니라 찾다가 보니까 어머, 이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1년에 약 1,500만 원 정도면 갈 수 있네? 너 요거라도 한번 해볼래? 이렇게 해서 가게 된 거거든? 근데 미국 갔는데 너무 나랑 잘 맞는 거야. 너무 재밌고 여기서 공부 더 하고 싶고. 근데 1년에 5천만 원을 내고 다닐 수는 없었어. 그래서 생각을 한 게, 싸면 다닐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저렴한 학비로 갈 수 있는 학교가 있으면 나 미국에 있을 수 있으니까 정말 열심히 찾아봤어. 주변에 있는 학교 선생님들한테도 물어보고, 이제 주변 어른들한테도 물어보면서 주변에 혹시 사립학교가 있냐, 외국 학생들을 받아주는 사립학교가 있냐, 그리고 인터넷으로 찾는 것도 한국에서 찾는 거랑 미국에서 찾는 게 질이 이제 차원이 다르거든. 미국에서는 그냥 뭐 private schools near me 뭐 이런 식으로만 찾아도 쭈루룩 리스트가 나오는데, 한국에서는 너무 브로드하니까 너무 막막하잖아. 그래서 한국에서 다이렉트로 사립학교에 연락해가지고 가는 거는 나는 솔직히 무리라고 생각해. 영어가 많이 잘 되는 편이 아니라면, 그리고 내가 원하는 학교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면 그건 조금 힘든 거 정말 100번 1000번 이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미국에 가서 미국을 한번 경험해보고 1년 정도 살아보고 내가 여기에 맞네 싶다면 거기에 살면서 찾아보는 거지. 그렇게 가서 너가 직접 찾아보고 이제 사립학교에 컨택을 해가지고 유학원 없이 그냥 내가 다이렉트로 하면 학비가 어느 정도 되겠냐 물어봐서 이제 가격 비교를 해서 가는 게 가장 저렴하게 미국 고등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 너가 아무것도 안 하면 더 좋은 딜을 받을 수가 없어. 무조건 100% 너가 발품을 팔아야 되고, 이제 평균 5천만 원 정도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내가 다닐 때도 4, 5년 전에도 내 친구들은 막 4천만 원 이 정도를 내고 왔더라고, 같은 학교에. 근데 나는 15,000불? 약 2천만 원 정도를 학비와 보딩스쿨, 그 기숙사비로 내고 다녔거든. 남들보다 1.5배에서 2배 정도 저렴하게 다녔어. 나는 이게 체감이 확 나잖아. 유학원을 통해서 온 거랑 안 통해서 온 거랑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그걸 다 보고 비교해본 결과 유학원 안 통하는 게 가장 싸게 올 수 있고, 그리고 그 내고 과정에서 그 학교끼리 가격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이제 내 어필을 잘 하고 내가 장학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걸 잘 찾아본다면 가장 좀 현명한 금액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나의 생각. 근데 그래도 뭔가 다 합쳐가지고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면 1년에 한 3천만 원 정도는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 만약에 다른 방법으로 좀 저렴하게 미국 유학을 했다, 아니면 미국 유학을 할 수 있다고 들었다, 이런 게 있으면 나한테 좀 알려줘. 댓글로 좀 공유해주면 다른 사람들한테도 너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서 대학 진학 문제. 만약 1년을 공립고등학교로 다녀오면 한국 고등학교 와서 생활이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미국과 한국의 교육과정은 당연히 다르겠고 수학 같은 부분은 수준 차이가 꽤 날 것 같아서요. 또 다녀온 1년 동안 성적은 어떻게 산출되는지도 모르고 과연 1년 다녀오면 그만큼의 메리트가 있을까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1년 다녀오는 것도 너무너무 애매했어요. 또 어찌저찌 해서 바로 3년을 사립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대학은 어떻게 갈지 모르겠고, 이제 한국에서 있는다면 이 친구는 서울대 자유전공 학부를 목표로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수시 학종으로 가려고 했는데 찾아보니까 미국 고등학교나 해외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뭐 연고대는 유학생을 위한 특별 전형이 있지만 서울대는 아예 없더라고요. 이제 졸업 후 수능을 다시 보는 방법밖에 없어가지고 이제 비용도 그렇고 진학 문제도 그렇고 뭐 이런 문제로 지금 머리가 되게
복잡한 것 같아. 엄청 더 길거든. 내가 지금 정말 간략하게 줄인 건데 100번 1000번 공감하고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너의 지금 인생의 목표가 그리고 내가 지금 정말 이뤄내야겠다는 게 대학 진학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한국 대학 진학이라면 그거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그게 이뤄질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그리고 가장 올바른 방법을 찾는 게 우선이겠지. 그리고 너 생각에 미국 가는 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면 안 가는 게 맞아. 왜냐면 그건 너의 목표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너의 목표가 대학 진학이 아니고 경험이라면 아니면 너가 정말 서울대를 진학하고 싶어도 그게 3년 안에 굳이 가야 할 필요가 없다면 나는 1년 공립 교환을 갔다 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 나도 제일 처음에 갔을 때 정말 갑자기 가게 됐지만 나는 거의 1년 그냥 꿀차라고 생각을 하고 갔었어. 가장 처음에. 그걸 갔을 때는 미국에서 더 살 마음도 없었고 그냥 1년만 하고 오자. 뭐 1년 늦어봤자 얼마나 늦겠냐 친구들보다. 고등학교 가서도 수능 보고도 재수하는데 지금 1년 늦는다고 막 내 삶이 드라마틱하게 달라지진 않을 것 같은 거야. 우리 아빠도 나한테 얘기했던 게 가서 영어만 배워와라. 다른 거 모르겠고 그냥 가서 놀고 먹고 다른 나라 체험하고 영어만 좀 배워와라. 그래서 오케이 접수 이러고 그냥 이제 짐 싸들고 미국에 갔던 거거든. 영어 배워왔으니까 성공했지? 아직 17살이잖아. 그러니까 너무 시간에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서울대 1년 늦다고 갈 수 없는 거 아니잖아. 1년 빨리 더 준비한다고 무조건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고등학교 준비하고 재수를 하는 친구들이 있고 대학에 진학을 해서도 휴학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인생에 살다 보면 뭔가 쉬어가는 순간들이 있을 거야. 대학교까지 4년 한 사람으로서의 생각으로는 대학에서 1년 쉬는 게 막 고등학교에서 1년 꼴는 것보다 엄청 크게 막 뭔가 큰 시련처럼 느껴지진 않거든. 1년 휴학하지 뭐. 휴학할까? 그런 생각이 캐주얼하게 들 수 있단 말이야 대학에서는.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1년 꿇을까 이런 걸 막 캐주얼하게 생각하지는 않잖아 보통. 나이가 들수록 1년이 그렇게 큰 손해인 것 같지 않을 거야. 내가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거를 토대로 얘기를 하자면 2년 늦게 대학을 간다고 뭐가 그렇게 달라지는지 1년 늦게 졸업을 한다고 뭐가 그렇게 달라지는지 생각을 해봐. 너가 스스로 내가 이 선택을 했을 때 어떤 좋은 점이 있고 어떤 나쁜 점이 있을지. 그리고 생각을 해봐. 내가 1년 미국 간다고 뭐가 달라지는지. 거기에서 어떤 좋은 점이 있고 어떤 나쁜 점이 있을지. 그걸 생각을 해보고 비교를 해서 이게 더 좋은 점이 많은 것 같네. 이게 더 나쁜 점이 많은 것 같네. 거기에서 산출한 결과를 토대로 선택을 하는 게 가장 최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미국에 간다는 건 정말 유니크한 경험이야. 내가 일본에서 지금 국제 학생들이랑 다 같이 하면서 수업을 듣고 있지만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온 친구들은 생각보다 별로 없어. 홍콩에서 공부하다 온 친구들도 있고 싱가포르 국제학교, 우리나라 제주도 국제학교, 런던에서 공부하고 온 친구들도 있고 되게 많아. 정말 다양해. 근데 그 중에서도 미국이 정말 흔할 것 같잖아. 근데 생각보다 없다? 그 정도로 미국으로 유학을 하는 게 흔한 것 같으면서도 되게 유니크한 경험이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너가 17살에 경험할 수 있는 미국은 아마 너가 27살에 경험할 미국이랑은 정말 다를 거야. 그래서 그 미국을 경험하고 싶다면, 그 미국 고등학교 문화를 경험하고 싶다면 나는 1년 갔다 오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갔다 와서 고등학교 1학년부터 다시 다녀. 너무 무책임한 말인가? 근데 그때는 막 친구들도 그렇고 그런 거 진짜 고민되잖아. 나 중학교 친구들 아직까지 다 보거든. 나 한국에서 보는 친구들 중학교 때 친구들밖에 없어. 7년,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정 아주 굳건히 잘 유지하고 있고 한국 고등학교 경험 못한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은 있긴 한데 그래도 우리 왜 중학교까지는 다녔잖아. 그러니까 막 한국 교육 과정에 대한 아쉬움은 나는 없어. 정말 한국 교육 과정을 밟아가지고 한국 대학교에 진학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1년 갔다 와서 다시 하면 되지. 1년 늦게 간다고 엄청 큰 걸 잃진 않을 거야. 자, 이제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서 이것도 정말 많이 받은 질문 중에 하나인데 학교에서 당하는 작은 인종차별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인종차별 당했을 때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해요. 이런 질문들. 정말 이것도 너무너무 많이 받았던 질문들인데 정말 예민한 질문이잖아.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그냥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정말 솔직히 얘기하자면 인종차별 나쁜 거고 없어져야 하는 건데 인종에 관련된 농담이라고 할까?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이 존재하는 것 같아.
그냥 나에 대해서 뭔가 농담을 하고 내 피규어에 대해서 농담을 하고 이럴 때가 있잖아. 그런 것처럼 해야만 하는 상황은 아니겠지만 살다 보면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을 거야. 그리고 그건 우리뿐만이 아니라 그냥 미국에 나가서도 정말 많이 듣는 게 아프리칸 아메리칸 계에서는 막 자기들끼리 N워드도 쓰지. 그리고 자기들끼리도 막 자기를 초콜릿 밀크라고 지칭한다든지 나쁜 투라기보다는 막 해 이러면서 좀 능글맞은 투로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내 멕시칸 계열 미국 친구들은 아보카도 먹을 때마다 나보고 그거 우리 할머니가 열심히 읽어서 만든 거라고 감사하면서 먹으라면서 막 약간 인종차별이 좀 베이스로 된 농담을 진짜 많이 쓰거든? 정말 많이 들었고 나도 정말 솔직히 얘기하면 미국에서 살면서 그런 농담을 한 적이 있어. 막 내가 실수하거나 이랬을 때 내 눈이 작아서 좀 잘 안 보였네? 약간 이런다든지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건 맞아. 봐봐 그냥 그 내 피처이잖아. 어떻게 생각을 하면은 난 키가 작거든? 내 키가 155cm가 안 돼. 내 키 작은 거에 대해서 농담을 할 때도 있고 그냥 내 피처 그 인종의 스테레오타입이 내포되어 있는 농담까지도 너무 헤비하게 받아들이면 결국 힘든 건 너일 거야. 말로 표현하기가 힘든데 만약에 기분이 나쁘다면 표현을 해야겠지만 너무 막 그런 것들까지 나 지금 차별당한 건가? 왜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지? 나 동양인이라서 무시당했나? 이렇게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생각하면 너무 힘들 거니까 If you can just like go with the flow, then just go with the flow. 이렇게 넘길 수 있으면 그리고 특히 친한 사이라면 기분이 안 나쁘다면 웃고 넘기면 돼. 그런 것까지 내가 너 가서 뭐라고 해 이렇게 하라고 말을 못 하겠어 사실은. 근데 이제 기분이 나쁠 때가 있어. 작은 인종차별을 당했을 때 지금 기분이 나빴으니까 나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잖아. 그럴 때는 막 너무 센시티브하게 반응하면 막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된 것 같고 그지? 그렇다고 아무 말도 안 하자니 기분 나쁘고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잖아. 그럴 때는 좀 약간 센스 있게라고 해야 할까? 한번 웃어. You know it's not cool, right? 약간 이런 식으로 Hey, what did you say?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방금 한 거 좀 무례한 거 알지? You know that was rude, right? 약간의 경고성 멘트를 좀 약간 쿨하게 이렇게 드롭 해주는 거지. That was a little racist moment. 뭐 이런 식으로. 너 왜 인종차별해? 뭐 이렇게 강한 말은 아니지만 너 방금 좀 위험했다. 들으면 뜨끔할 말들 있잖아. 정신머리가 있는 애들이라면 얘가 이걸 듣고 기분을 나빠하네? 이러고 너한테 그렇게 얘기를 안 할 거야. 특히 친한 친구들이라면. 근데 그걸 듣고도 막 너한테 똑같은 행동을 하고 만약에 더 심하게 한다. 얘 봐라? 이러고 막 그런 행동을 반복하잖아? 학교한테 얘기를 해. 학교 오피스에 가가지고 이 친구가 계속 인종차별적인 얘기를 한다. 나 너무 힘들다. 왜냐면 인종차별은 미국에서도 정말 금기시되는 serious하게 이제 테이크되는 이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학교에 가서 오피셜하게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건의를 한다면 친구한테 이제 디텐션이 들어간다든지 경고 조치가 들어갈 거야. 만약에 학교에서 그런 조치가 들어갔는데도 안 됐다 그러면 이제 호스트 패밀리한테 얘기를 하거나 주변 어른들 아니면 이제 학교 오피스가 아닌 다른 학교 선생님들한테 정말 진지하게 얘기를 해. 만약에 말이 힘들다면 편지를 써서 드려. 적어가지고 Grammarly 이런 거 있잖아. 아니면 요즘 챗 GPT 잘 나오잖아. 그래서 영어로 내가 일단은 내 마음을, 내 기분을, 내가 어떤 걸 당했고 나는 여기서 어떤 모욕감을 느꼈고 이걸 다 영어로 쓴 다음에 챗 GPT한테 영어 검사 한번 해달라 하고 그거를 종이로 적어가지고 이메일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뭐 진짜 프린트해가지고 가져간다든지 아니면 쌤한테 보여드린다든지 큰 이슈인 것처럼. 그리고 큰 이슈야. 그러니까 큰 이슈인 거를 티를 팍팍 내. 그러면 어떻게든 조치가 들어갈 수밖에 없을 거야. 정말 중대한 이슈 중 하나거든. 그리고 내가 뭔가 무시당할 만해서 무시를 당하는 게 아니라 걔네들이 모자라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 그런 행동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근데 만약에 내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첫 번째는 경고 조치. Hey, maybe you should stop saying that. 두 번째는 serious하게 가가지고 얘가 racist joke를 했어요. 얘가 나를 무시했어요. 얘기를 하고 그것도 안 된다면 세 번째로는 더 serious하게 Oh my god, this is such a big deal. Like, 제 인종차별자예요. 약간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든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까라는 게 나의 조언 아닌 조언?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사연 소개해줄게. 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 8월에 미국에 와가지고 지금 2년째 유학 중인 당근입니다. 우리 당근씨. 처음 미국 왔을 때는 친구 사귀는데 진짜 쉬운 줄만 알았어요. 한국에서 친구도 많고 전교 부회장도 해보고 그냥 친구 사귀는 게 쉽기만 한 일이었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아직 발음도 좀 서툴고 문법도 조금 서툴러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특히 백인 친구들을 사귀는데 너무 어려워요.
먼저 말을 걸어도 잘 다가와 주지도 않고 제 옆에 있는 조용한 백인한테 말을 걸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먼저 다가가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도 알지만 다가가기만 하고 다가와 주지를 않네요. 정말 많이 울기도 울고 친구 사귀는 게 어렵다는 걸 처음 느꼈어요. 뭘 얼마나 더 노력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원래 이런 건지도 모르겠어요. 특히 백인 친구들, 인기 많은 백인 그룹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나요? 제가 뭘 어떻게 해야 친구들을 더 사귈 수 있을까요? 솔직히 지금 유학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이런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일단은 내가 그 백인 그룹, 그 인기 많은 백인들 그룹에 왜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거야? 그걸 먼저 생각을 해보면 좋겠지? 내가 인기가 많아지고 싶어서? 아니면 뭐 얘네랑 친해지면 치어 그룹에 들어갈 수 있어서? 세일을 더 잘 쓸 수 있어서? 그런 너가 생각했을 때 거기 들어가면 좋은 점들을 생각을 해봐. 그리고 그 좋은 점들을 너가 먼저 너한테 어플라이 하려고 노력을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 정말 더럽지만 내가 3개국에서 살면서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 세상은 멋지고 예쁘고 좀 능력 있고 이런 사람들한테 되게 관대해. 아무것도 안 해도 예쁘잖아? 사람이 다가와. 자, 근데 왜 예쁜 사람을 좋아하고 왜 능력 있는 사람을 좋아하고 왜 멋있는 사람을 좋아할까? 그렇게 되고 싶으니까. 나도 저거 좋아하는데. 나도 예뻐지고 싶은데. 나도 저 사람처럼 저거 잘하고 싶은데. 가서 친해져 볼까? 이런 생각이 나는 베이스라고 생각을 하거든. 내가 막 갑자기 전지현, 한소희 이런 사람이 될 수 없을지는 몰라도 내 미적인 거로는 나를 한번 가꿔보기 시작을 한다든지 뭔가 내 스타일의 변화를 줘본다든지 그게 아니라면 내가 잘하는 거, 수학을 잘한다. 그럼 수학에 몰두를 해본다든지 그림을 잘 그린다. 그림에 몰두를 해본다든지 뭔가 너 자체의 베이스를 견고하게 쌓아가는 시간을 거친다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너는 멋있는 사람이 돼 있을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너한테 끌려올 수밖에 없어. 근데 이제 거기에서 또 중요한 거 중에 하나는 너가 멋있는 사람이 되었잖아? 그럼 그걸 또 티를 내야 돼. 티를 안 내면 아무도 몰라. 너가 잘하는 게 있고 너가 좋아하는 게 있고 너가 약간 이런 거에 강한 사람이라면 그걸 티를 내고 그걸 더 견고하게 쌓아 올리려고 노력을 해봐. 그럼 일단 저절로 너한테 다가오는 사람이 생길 거고 정말 솔직히 얘기하면 걔네들은 거기서 자고 나란 애들이고 걔네들은 거기서 학교를 몇 년 동안 같이 다녔고 이런 애들이야. 친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너랑 그 친구들이랑 공통점이 없을 가능성이 정말 높아. 나도 처음에 그랬거든. 착한 애들. 내 부족한 영어를 정말 잘 들어주는 친구들. 아니면 뭐 이 학교에 전학 온 친구.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보면 다 나랑 어떻게든 공통점이 조금 있었던 그런 친구들이랑 가장 처음에 친해졌거든. 영어를 조금 못하는 친구라든지 아니면 이 학교에 처음 온 친구라든지 나처럼 뭐 춤추는 걸 좋아하는 친구라든지. 그래서 나는 제일 처음 왔을 때 얘기를 많이 했고 편하게 느껴졌던 친구들이 나보다 막 3, 4살 어린 친구들 있잖아. 걔네들의 약간 영어 수준이나 이런 게 나랑 좀 비슷한 것 같더라고. 처음 갔을 때.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랑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 우리가 초중고 다 같이 있는 학교였거든. 그래서 난 고등학교에 있었지만 중학생 친구들이랑 얘기 많이 하고 걔네들이 쓰는 어휘 이런 게 내가 아는 어휘랑 비슷하더라고. 거기서부터 시작해. 정말 만약에 너가 그 친구들이랑 친해지고 싶다면 그 친구들과의 공통점을 만들어봐. 만약에 걔네가 막 매주 가서 네일을 받고 와. 그럼 너도 가서 네일을 받아. 걔네들이 막 머리를 맨날 막 이상하게 하고 와. 그럼 너도 머리를 이상하게 하고 가. 그리고 얘기를 걸어. 어머 나 이거 했는데 너는 누구 거 보고 따라해? 너 핀터레스트에서 봤어? 너는 어디서 인스피레이션을 얻어? 공감대를 너가 형성을 하면서 얘기를 한다면 조금 더 얘기를 하기 수월해질 거고 조금 더 얘기하는 그 시간이 길어질 거야. 그러다 보면 친해질 수 있겠지. 근데 여기서 드는 의문점은 너가 굳이 그렇게까지 노력을 해야 한다면 원래 공통점이 있는 상태면 모르겠는데 너가 그렇게까지 노력을 해야 한다면 굳이 이렇게 친해질 필요가 있을까? 누구나 메이저 약간 그런 큰 그룹에 속하고 싶고 내가 좀 중심이 됐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 나도 정말 그런 사람이거든. 난 어딜 가나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고 이런 기질이 정말 다분한 사람이야 나는. 근데 나는 굳이 그걸 나를 남한테 맞춰가면서 얻고 싶지 않아. 나는 그래. 내 걸 하면서 그런 스포트라이트를 받잖아. 정말 뿌듯하다. 정말로 인정받는 것 같고 정말 너가 너의 힘으로 이 사람들이 날 좋아해주네? 이 사람들이 내가 하는 걸 좋아해주네? 그런 걸 딱 느꼈을 때 그 기분은 정말 이로 말할 수가 없어. 그걸 한번 경험을 봤으면 해. 내 개인적인 바람은. 근데 이거 말고도 전반적으로 그냥
이제 친구 어떻게 사귀면 좋을까요? 친구를 사귀는 팁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데 나는 그냥 말을 다 걸어 가서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많이 해. 너 머리 너무 예쁘다. 막 파란색 레깅스 입고 핑크색 후드티 입은 애한테 가가지고도 너 되게 독특하게 잘 입는다 뭐 이런 식으로 칭찬 많이 하고. 근데 이제 너무 늘어지지 말고 얘가 가려고 하는데 막 붙잡고 막 나랑 얘기 좀 더 해줘 막 이러지 말고 다양하게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 그 얘기를 한 사람들 중에서 얘는 나랑 공감대가 좀 많네? 이런 사람을 찾을 수도 있을 거고. 약간 그런 거지. 내 남자친구 한 명을 찾기 위해서 썸을 10번 타보는 그런 느낌? 약간 다리를 좀 많이 걸쳐놔 봐봐. 얘랑도 얘기해보고 얘랑도 얘기해보고 초등학생이랑도 얘기해보고 중학생이랑도 얘기해보고 쌤이랑도 얘기해보고 그러다 보면 정말 너랑 잘 맞는 친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나의 생각. 아이고 참 내가 두루뭉실한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한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요 정도로만 얘기하고 지금 벌써 얘기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거든? 편집이 걱정되는데 일단 요까지 하기로 하고 잘 봐줬으면 좋겠다. 이제 사연 같은 것도 계속 보내줘야지 내가 이 컨텐츠를 만들 수 있으니까 유학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나 가고 싶은 친구들 고민이나 뭐 사연 같은 거 진짜 사소한 거라도 괜찮으니까 그런 게 있다면 내 인스타그램 DM이나 내가 고정 댓글에 적어놓을게. 내 이메일로 보내주면 이렇게 사연 소개하고 내가 좀 코멘트 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만관부.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랩업 할게.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